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인생을 위하여 오랜만에 제29강을 여러분들에게 펼쳐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28강에는 전번주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27강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실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에 틀립니다. 나 알아, 그거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이에요. 늘 하나를 배우면 또 하나를 말하자면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서나 미국 각 전 세계에서도 이미 당선 축하 인사가 가기도 하고 당선을 발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소송을 걸었으나 이긴 것은 이기고 진 것은 질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당선자의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최고령 아마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20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내일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소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 속에서 키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과 열정과 실천을 하는 사람은 20대에 활화산이 터지는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피들의 사상 처음 향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1대 향장에 취임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죠? 제3본사 고강수 사장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내일이면 80줄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고강수 존경하는 사장님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했다. 대단하신 분이다. 가는 길이 틀렸을 뿐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재미있게. 우리가 전에 옛날 어르신들은 사주팔자라는 걸 보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육갑을 짚어서 생년월일이 언제냐, 난시가 언제냐 해서 육갑이라는 걸 짚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이다, 현재 어쩔 것이다 말하는 그런 사주를 봤는데 아주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어느 왕이 참 궁금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 이 세상에서 똑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일반 백성을 보니까 누구 집에서 태어나면 저 누구에서도 태어나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똑같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주팔자 태어난 시하고 똑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랬어요. 디고디고 계속 찾았는데 몇 년 만에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냐? 저 산속에서 보니까 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벌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후가 사주팔자 태어난 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왕이. 불러서 뭐라 했느냐? 너는 나하고 똑같은 날 태어난 시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벌을 키운단 말이냐? 나는 왕이 돼 있는데, 임금이 돼 있는데
라고 물으니까 그 벌 키우는 사람이 뭐랬는지 아세요? 예, 폐하께서는 만백성을 거느리시는 지존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폐하 못지않는 제 백성이 있습니다. 벌들이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제 백성으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네 말이 맞다. 예, 가는 길이 틀릴 뿐이에요. 한 분은 지존으로서 사람을 말하자면 다스리는 분이고, 한 분은 벌을 키우는 분이잖아요. 하듯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 고광수사장께서는 해피드레이 향장으로서 당신의 꿈을, 내일의 꿈을 확실하게 세우고 전진하는 20대 못지않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누구든지 자기의 목표와 희망을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천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르쳐주는 길라잡이의 말씀을 잘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서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해피드레의 제1대 향장으로 임명되시는 고광수사장님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고광수사장님에게도 아주 앞으로 빛나는 황금빛 인생과 함께 찬란한 청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교육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갖고 안정된 소득을 가지려고 하면 조직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조직을 잘 만들려면 첫째, 자신이 먼저 행해야 돼요. 왜 자꾸 제가 실천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번주 아침 문안 인사길에 뭐랬어요? 이빨 빠진 훈장 선생께서 분명히 바람풍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람풍. 응? 자, 얘들아, 이것은 바람풍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빨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음을 얘들아, 이것은 바람풍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풍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모두 다 뭐라느냐, 예, 바람풍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따라서.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못하지만 듣는 귀가 있어서 이 녀석들아,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녀석들아,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야. 역시 당신께서 나오는 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두 따라서 바람풍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말은 뭐냐, 나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맨 먼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자립이란 말이에요. 자립, 스스로 서는 것. 본인께서, 자, 우리 해피드레이에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이 뭐죠? 본인이 앞으로 지금 현재 새로 바뀔 고논중보의 틀이 바뀌어지게 되면 중감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중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져요. 실질적으로 이 중감이 되려면 먼저 자립의지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행하여서 적어도 내 기본은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기본은 한다. 손해는 안 본다. 거기에 나가서 뭐예요? 플러스를 한다. 내 자신이 플러스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누구에게? 내 주변에게. 내가 매신 사람들, 내 조직이 되는 사람. 그래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흥성하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흥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탄탄해야 같이 뭉쳐지는 것도 탄탄하게 뭉쳐지고, 그것이 나아가면 건물주에 버금가는 말하자면 좋은 소득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등분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뭐냐? 소비층이에요. 소비층.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 나와 같이 일을 함께 할 해피들의 가족이에요. 가족을 맺시는 것. 예. 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수익과 내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비층을 끊임없이 만나야, 말하자면 거기에 내 이익이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내 경제적인 보상, 이익이라는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층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똑같은 배양된 해피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산산배양금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배양된 가족을 만들어야 건물주의 버금가는 말하자면 소득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만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층을 먼저 만나게 되면 뭐냐? 이분이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구입하지 않을 것인가. 말하자면 구입한다, 안 한다. 자, 둘 중에 한다면 딱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다라는 것을 하려면 긍정적인 사고 개념을 계속 부어야 되겠죠. 이 긍정적인 사고 개념을 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춤형의, 말하자면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고 건강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제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아쉽다. 어떤 것이 아쉬웠느냐, 이거 그냥 수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쩐가 보게 돈 있는 사람은 천정원삼이 그 돈도 아닌데 한 번쯤 먹어나 보지. 어쩐가 보게 그래 나 속았어. 한번 먹어나 보지. 먹어보면 천정원삼에 대한 그 가치를 알 건데 참 안타깝다. 며칠 전에 참으로 아까운 재능이 있는 개그우먼인 여자아이가 피부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뜬 아주 가슴 아픈 기사를 보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쫓아가서 한번 천정원삼 먹고 천정원삼을 얼굴에 한번 발라봐라, 조금씩. 그래, 이도 저도 안 될 때에는 죽으려고 생각도 했는데 왜 못하느냐. 해볼 건데 그랬어요. 내가 참 아쉬워가지고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아쉽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데 사실 몰라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와 같은 정보를 잘 갖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품에 대한 상식, 상품에 대한 상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상식을 내가 달달달달. 그리고 주변에게 늘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내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바리스타가 한번 커피를 딱 뽑아보고 그걸 고객들한테 쭉 낼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나죠. 커피가 쓰다, 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커피를 끓여서 자기 주변에게, 손님에게 내기 앞서서 말하자면 어머니에게도 드려보기도 하고 친구에게도 줘보기도, 내 맛이 어때? 이 내가 끓여놓은 커피가 맛이 어때? 한번 맛봐봐. 이와 같은 끊임없는 자기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지만 로스팅, 커피를 볶는 그 온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얼마만큼 커피를 로스팅하느냐, 볶느냐, 시간, 그런 것도 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해서 가장 최상의 품질을 내고자 애쓰는 바리스타는 그 커피숍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그 가게를 모태로 해서 여러 프랜차이즈를 만들잖아요. 내 가게도 못하면서 팔이 날리고 있는데 나 프랜차이즈 할 거야. 그러면 에라이 바보야,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네 가게나 잘해라. 남의 가게 흘려오지 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가게가 잘 돼야 손님이 막 바글바글 와, 손님이 저렇게 많네? 저 집 커피 맛은 끝내주는 거야. 정말 먹어보면 좋아. 향도 좋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랐을 때, 나도 저분에게 저걸 배워가지고 나도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나도 가맹점 할게요.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이에요. 곰탕 설렁탕도 마찬가지고 해장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양평 해장국, 뭐 양평에 저기 가보면 뭐 보셨을 거예요. 양평 해장국 그 본점에 가면 막 큰 가마솥에다 넣고 막 바글바글 막 끓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오랫동안 장작기에다 끓여대니까 그 가마솥에 그러니까 맛있겠어요. 보고 보니까 맛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줄이 서 있잖아요. 코로나하고 바이러스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자면 해장국을 먹고 맛있다. 나도 저 장사를 하면 돈이 되겠구나. 나도 여기에 없는 곳에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양평 해장국 나도 프랜차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가맹비를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하듯이 똑같아요.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상품에 대한 상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대비를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대시를 해야 한다. 한다. 안 한다. 상대방이 거절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딱 몇 분 사이에 보입니다. 절대 오래 끌지 마라. 딱 여기서 딱 그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분이 사회활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품을 구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얼른 가족으로 유도를 해보라. 해피드라는 이래.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 회사에 아무래도 자랑이 돼야 되겠죠. 그분의 내일, 미래, 나머지 인생을 해피드레이에서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희망을 줘야 되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내세우면서 나를 따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 살아. 아이고 당신도 못하면서. 내가 당신을 보고 어떻게 내 일생을 맡기란 말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동안 일부 다단계에서 저 막 안 보이는 미국을 판 거예요. 저 뭐 어디 요새는 또 저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저 말레이시아를 팔기도 하고 저기 인도를 팔기도 하고 그러대. 우리 본사는 인도네시아 있네, 어디에 있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것을 파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비는 거예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다단계가 들어올 때 다단계 회사는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수당도 미불로 센트화 해가지고 센트 1센트까지도 다 준다. 센트. 일부러 막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나 비록 지금 당신 집에 와서 바인더 놓고 우리 회사 설명하지만 사무실도 없지만, 그때 사무실도 없이 바인더 놓고 설명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무실 이제 크게 만들고. 그 돈 누가 낸다고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더 정밀하게 말하면 소비자가 내는 거고, 더 또 한 걸음 나가면 내 이익금에서 일부에 그 회사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회사 번들번들하게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지 마라. 여러분 몫에서 떼주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회사의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회사에 말하자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제1대 향장 패를 수여함과 동시에 오늘 세 분의 중감을 발표합니다. 근데 오늘따라서 이상하게 엊그저께부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손님을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물개를 갖고 왔을 때, 물개라는 그 하프실이라는 갖고 왔을 때 그때 사업을 했는데, 멀리 전라도 순천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부산에 거주했는데 순천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 뵙고 싶다. 그러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회장님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나 보다. 오늘 제가 10시까지 오세요 그랬어요. 우리 조회하는 모습을 살짝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저 멀리 대구에서도 오래동안 저 일을 했던 분이
그때 당시에 일했던 제 부회장이 지금 회장님 여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이가 적어서 설익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해피두레란 무엇이냐? 다소 더 경제적인 약자이자 서민인 분들이 성실한 노력을 기초 삼아서 보다 더 풍요롭고 품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형을 제시하고 만들어주고자 일어선 것이 이 해피두레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예, 벌써 20분이 됐어요. 말 몇 마디면 금방 20분 돼요. 여러분, 해피두레 가져온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황금빛 인생을 위해서 30강 위해서 배웠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